B2B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심플해야 되거든요. 안주하는 순간 팩트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너무 안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달로는 모르겠고 제가 연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가 남아요? 네. 오. 정말 안주하기 딱 좋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같이 그 고민은요, 매출이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어느 정도 BEP를 넘어가서 이대로 가면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면은 언제든지 그 유혹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규모를 떠나서. 저는 근데 그게 안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요,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는 게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냉정하단 말이에요. 안주하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1, 2년, 뭐 3, 4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경쟁자들은 제 수준으로 와 있고 회사가 갑자기 꺾이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동안에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놨던 거를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대로 안주했으니까. 그래서 직장인이 됐든 대표가 됐든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주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더 찾아보고 두드려야죠.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고. 제자리 걸음 한다는 거는 앞으로 나아가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죠. 뭔가 바뀌어야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도 만나 뵙고 제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한테 약간 핸디캡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직장 생활이 좀 너무 짧았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월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기획 쪽으로 인턴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또 고민이, 저는 항상 사업을 해도 처음에 이게 기반이 광고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B2C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다 회사잖아요. B2B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좀 확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거를 확장할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근데 항상 저는 경험 자체가 일단 스토어나 이런 데 올려서 광고를 해서 바이럴이 되고 조금씩 리뷰 쌓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그 루트만 밟아왔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B2B를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박람회를 참가를 해야 되나. 건너뛴 것 같아, 뭔가. 제품 자체가 B2B 타겟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B2B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심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윗선에 보고를 했을 때 OK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품이 이게 좋고요, 뭐 차별성이 있고요, 복잡해요. 일단은 1000개 납품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어디까지 되는데 타사 대비 뭐가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B2B에서 지금 어느 정도 브랜드의 로열티를 만들어 가려고 이런 유명 카페라는 후광도 없고 있지만, 결국에는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저렴합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차별점이라든지 이게 비용을 어느 정도 가심비나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B2B에서 워킹을 하는 건데,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기술력 여러 가지 등등등등 했을 적에 그게 과연 B2B 납품에 있어서 어필할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지금은 약간 제품에 있어서의 B2C가 아직 검증이 안 되는 상태이고, 내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자금력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탭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B2B 마케팅은 박람회 가고 이런 것들보다도 구매 결정권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매 결정권자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점하려면 또 허들이 있을 거고, 이런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들은 결국 어디서 구매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쿠팡이나 그런 데서 너무 싸니까. 네, 일단 빠르니까 담당자들이 일단 기존에 구매하던 방식을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거는, 작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시장에서 독점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됐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이 시장은 크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작은 시장에서 했던 것만큼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는 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이 크고 워낙에 제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90% 먹는 것보다 이 시장에서 1% 먹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게 생각하나 싶은 거예요. 어떤 유튜브 보다 보니까 동네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당근마켓을 보고, 국내에서 팔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보고, 세계적으로 팔려면 아마존부터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생각 자체가 그냥 좀 작게 국내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존부터 두드려 보세요.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외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글로벌한 거다. 저는 사실은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 어쨌든 6년이나 한 거잖아요. 그 검증된 레퍼런스를 조금 살려서 마케팅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투트랙인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키워내는 거에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품을 조금 더 확장해서 타겟을 넓혀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도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타겟을 넓히는 거.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 생각과 좀 다르게. 근데 일단은 사실 안주하고 있던 게 맞는 것 같아서 반성도 하고. 대표님 솔루션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이제 행동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뭐. 어느 정도 워라밸도 옛날보다는 괜찮아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몸이 가벼우니까 막 여행도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핑계를 댄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약간 이런, 이제 더 발로 뛰어야겠습니다. 이제.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굳은 일, 피하는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에 10군데 돌기. 전단지 만들어서. 그냥 무작정. 네, 무작정이라도. 근데 그게 맞아, 그런 게. 예, 진짜 낯간지럽고 힘들어서 해보면서 현타 정말 많이 오거든요. 해보시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현타를 맞고 금방 그만둘 확률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절실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입소문도 나고. 기본적으로 대표는 최고의 영업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약간 잡상이 취급을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대표님 6번 찾아가면 만날 거거든요. 그 눈빛을 보고 바잉해 줄 수 있어요. 응원해 주고. 지금 이런 제품들은 바이럴을 타야 돼요. 제품력으로. 대표님의 영업력으로. 유튜브 하셔야 돼요. 막 나중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 2,500개 고객사이기는 하지만 200곳까지는 제가 직접 다 시음 기계 들고 다 다녔었거든요. 저랑 이사님이랑 둘이서 조를 나눠가지고, 저도 차에 그 커피 머신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서 내려서 들고 가가지고 시음을 하루에 많을 땐 4군데 5군데 돌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제가 직접 발로 뛰었던 고객들은 또 더 오래 가요. 제가 대표인 것도 알고 계시고, 저는 대표라고 말도 안 했는데 대표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알아보신 분도 대표님이셨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사람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의사결정권자들은. 배워갑니다, 오늘. 네, 아닙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고상하게 일하려고 했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무리 질문으로 구독자님 입장에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신다면? 근데 이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컨텐츠가 너무 좋은데 빛을 못 발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아서. 제가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저도 사업 고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부족하면 대출 받듯이 조회수도 좀 레버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이제 막 사업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한번 출연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조회수가 쫙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 그거 좋다. 오늘 시간은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입니다. 혹시 오늘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답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도 가서 검증을 해야 되고 피드백 받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대표님 정도 사업을 하셨던 구력이 있으시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정확히 딱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고 과정이 근데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창피하긴 해요. 주변에 사업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막 뭐라고 조언을 드린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고민을 공유하는 게 너무 갈증이거든요. 정답이 없는데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 안에서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어쨌든 자극을 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 마무리하면서 대표님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맞다, 난 그거 하고 싶어. 구독자님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 있더라고. 구독자 애칭 애칭. 맞아요. 그쵸? 네. 애칭 만드는 거를 아예 콘텐츠로 해서 다녀오지. 대표님 전체 회의 하시다. 마무리할 때 뭐 나한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려고 시킬까봐 내가 말 막은 거잖아. 그러면은 아드님이 카메라 엄청 많네요. 오늘 특별히 한 대 더 촬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재밌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런 고민이 되게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말이 많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좋았습니다. 유튜브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맞다. 네.